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자식들을 키웠다며 자식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 진짜 부모라는 신념을 지니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치동 효도쌤입니다. 오늘은 학습 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15년 가르치고 만나면서요, 여러 유형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아웃풋 영역도 친구들마다 각각 달랐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학습적으로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늘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오는 이 친구들은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꾸준히 해왔더라고요. 그 습관을 잘 쌓아온 것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숙제해라, 공부해라 이야기 나오기 전에 공부하면 물론 좋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친구들도 공부가 마냥 재밌고 좋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이 친구들은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맡겨진 공부에 대한 책임을 직접 느끼고요. 단순히 해치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해내는 것,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선생님이 주신 지침에 따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전 이 친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습관과 마인드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우리 책 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학부모님께서 지속적으로 노출해 주시고 독서 환경을 세팅해 주시고 쭉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 친구들의 학습 환경이 어떻게 달랐는지, 유치에서 초등 저학년 때 어떤 습관을 만들었는지 관찰하면서 얻게 된 그 특징 3가지를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했다 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과제가 나옵니다. 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숙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더라도 직접 하게 한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간혹 보면 애초에 처음부터 숙제를 같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이가 숙제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혹은 숙제 확인이나 성적이 학부모님의 평가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고요. 문제는 숙제를 학부모님 평생 봐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 중학년에서 고학년만 돼도 부모님의 손길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학습 수준도 훨씬 올라가고요. 또 부모님과 같이 숙제를 했던 친구들은 은연중에 학습에 대해 의존하는 성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거든요. 어려운 것이 나오면 혼자 고민해보지 않고 바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아이가 끙끙 앓고 있을 때 가만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도 어른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시간은 흐르고 아이는 헤매고, 그러다 보니 결국 힌트를 주거나 답을 주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점차 생각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려는 힘이 부족한 친구들은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틀려봐서 그렇거든요. 직접 숙제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틀려도 보고 안에서 다시 배우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한 공부는 내가 푼 것이 아니어서 틀리는 것에 대한 타격감이 덜하고, 또 왜 틀렸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고민하며 씨름하다가 어떤 문제에 대해 물어보면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미리 알려주시는 것, 또 부모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피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려주는 것 또한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막혔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침착하게 질문하셔서 아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했다입니다. 수업을 가면 아이들에게 제가 매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뭐 하니? 혹은 이번 주 일정은 어떻게 돼? 라는 질문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때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모른다 라는 친구들이 반대로 본인의 스케줄을 알고 주말에는 무엇을 할 것이며 나는 오늘 무엇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반이었어요. 물론 초등 고학년만 돼도 자신의 스케줄이 뭐가 있는지, 요일마다 학원은 어떤지 잘 아는데요. 저학년 친구들은 사실 엄마가 어디 가라는 대로 따라 움직이기 바쁘죠. 그런데 이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체질화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친구들에게 스케줄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학부모님과 상의해서 학원이나 학습 스케줄을 잡고요. 그 다음 스케줄들을 그대로 쭉 지켜나가는 연습을 해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스케줄이 바뀌거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약속된 시간에는 공부를 하는 것,
그게 당연한 루틴이 될 수 있도록 시간들을 쌓아온 것이죠. 모든 스케줄을 소화한 후에 혹은 사이사이에 쉴 때 노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필 받아서 오늘은 그냥 다 빼고 놀자, 친구들 만나게 해주자,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자신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요. 한 번 정도는 숙제 안 해도 되지, 이런 마음 들 수 있는데요. 학부모님이 딱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러다가 습관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생각에는 숙제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부모님의 일관되고 단단한 교육관입니다. 사실 자기주도 학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 일관되고 단단한 교육관이라는 말은 물론 들려오는 이야기에 조급함이 들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면서 고민하시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이를 보고 그 방향과 속도에 맞춰서 놓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려는 노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학부모님이 엄해지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기에 너무 친구 같은 관계보다는 학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딱 정립된 느낌이었어요. 안정된 느낌인 거죠. 울타리로 딱 정해주실 때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울타리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울타리가 없는 가정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선택 자체를 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면 아이는 언제나 쉬운 쪽 아니면 아예 선택을 안 하는 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많은 선택권을 쥐어주기보다도 해야 할 것, 하지 않아도 될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딱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말이죠. 최근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아들을 키우신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님의 인터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의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손흥정님은 친구 같은 부모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어요. 아이가 습관적으로 뭘 잘못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친구끼리는 지적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끝끝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덧붙여서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자식들을 키웠다며 자식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 진짜 부모라는 신념을 지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아들에게 어떨 때 행복한지, 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다고 해요. 이런 자식에 대한 교육관을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이 공부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독서를 통해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결국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보게 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질문과 인사이트 드리는 대치동 해더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